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혹시 파테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여러 영상에서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자동급수와 파테크를 추가해서 자동급수 파테크 트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고민하다가 바로 따라해보기로 하였죠. 대파 가격 실화, 직접 키워먹기로 결정했습니다. 텃밭이 있다면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 부분인데요. 남는 공간에 대파를 심어 놓으면 정말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채소값이 너무 비싸죠. 특히나 대파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되었죠. 집에서 키워 먹기로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대파는 무럭무럭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물론 가성비, 즉 들어가는 공수 대비 결과물은 차근차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백종원의 볶음밥에서 가장 중요한 비법은 대파를 먼저 잘 볶아주어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볶음밥의 특유의 시원한, 느끼하지 않은 맛의 비법은 대파였고, 요리에서 대파를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둥, 대파로요. 자동급수 화분으로 대파 키우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준비물. 먼저 준비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투명통, 저는 코스트코 물통을 이용하겠습니다. 대파, 뿌리가 살아있는 대파여야 하고요. 물티슈, 물기가 올라오는 심지를 어떤 걸로 해줄지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집에 흔히 있는 물티슈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2장에서 3장 정도를 겹쳐주면 되는데요. 흙, 제라늄 키우면서 사놓은 상토가 있으니 바로 이용해줍니다. 영양분을 고려해야죠. 여기까지 돈이 많이 드는 재료가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비료 준비하기. 예전 텃밭을 하면서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서 사용하곤 했었는데요. 달걀 껍질을 이용한 방법이죠. 다른 유튜버님의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걀 껍질을 이용하여 비료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껍질막까지 활용을 해서 비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라늄에 주려고 구입했었던 비료를 소량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고수님의 영상에서는 바나나 껍질을 이용한 방법이랑 주의사항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발효가 제대로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좋더라고요. 스마트TV 농부님 영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잘 말려주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집에 음식 건조기가 있으면 더욱 좋겠구나 싶었습니다. 건조기는 없기 때문에 에어프라이기를 대신 이용하였습니다. 건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이겠죠. 여러 고수님들이 잘 발효가 되면 구수한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요. 확인해보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나나 껍질은 살짝 진입 장벽이 높아서 못해봤는데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추천은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여 비료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잘게 부수어진 식물성 물질이기 때문에 질소의 함량이 매우 높다고 하죠. 섬유소, 인산, 카페인도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커피를 우려내지만 결국에는 나머지 우려내고 남은 부분에 영양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니까요. 커피 찌꺼기에는 커피를 우리고 나서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시지만 곰팡이가 피기 딱 좋은 환경이죠. 눅눅하고 영양분 많고요. 잘 펴서 2일, 3일 정도 말려주어야 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기도 하고요. 시비 방법은 직접 넣거나 커피 찌꺼기에 부재료, 깻묵, 한약 찌꺼기, 다른 재료 등을 섞어주는 방법이 있죠. 유기체들이 바로 커피 찌꺼기 분해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서 많이 남는 커피 찌꺼기를 너무나 사용하고 싶었지만 제라늄에는 사용하지 못했었죠. 어떤 제라늄은 예민한 아이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일단 비료를 잘 사용해 줬었고요. 다른 텃밭에 그리고 대파트리에 마음껏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급수 화분 만들기. 자, 우선 플라스틱 투명통을 잘라줍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상단과 하단의 비율이 5대5이든 6대4이든 개인 취향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개인 경험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6대4 정도가 저는 적합하다고 느껴졌고요. 왜냐하면 상단의 플라스틱 통을 뒤집어서 꼽아줄 건데요. 안정감을 조금 생각한다면 하단이 조금 더 짱짱하니 잡아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코스트코 생수통과 이트레이더스 생수통으로 각각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는 듯 합니다. 단지 이 트레이더스 생수통은 중간에 잘록한 허리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잘라주었고요. 손을 조심하고요. 칼 또는 가위를 같이 이용해서 잘라주고요. 주둥이가 있는 부분을 뒤집어서 덮어주는 개념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뚜껑 작업인데요. 플라스틱 뚜껑에 칼집을 내주고요. 물티슈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물티슈를 껴줍니다. 이게 심지 역할을 할 건데요. 2장 정도 하단에서 상단으로 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심지가 잘 들어가도록 플라스틱 뚜껑 부분을 잘라주고요. 가위도 준비하였지만 실제로 커터칼로 모든 작업을 해버렸습니다. 네 번째, 대파 심어주기. 녹색 부분은 잘라서 따로 냉장 보관하려고 하고요. 준비한 흙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영양분을 생각해서 제라늄 때 사용하고 남은 상토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심지 옆으로 흙을 40% 정도 넣어주고요. 대파를 넣은 후에 이어서 흙을 넣어주면 작업은 끝이 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초반에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조금 약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물을 부어서 촉촉하게 흙을 적셔주고요. 하단에 물을 채워주면 자동급수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화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복적으로 대파를 리필해서 계속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당연히 물을 갈아주는 것이 좋고요. 정수기나 끓인 물보다도 오히려 수돗물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들은 적이 있었던 게 오히려 미네랄 미생물이 아예 없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했었거든요. 작물 재배에 적합한 수돗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고요. 물 보충의 개념보다는 상하거나 벌레가 생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파에 물을 주는 작업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공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략 10분의 1 정도로 줄지 않을까요? 자, 이제 대파의 성장 속도만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대파의 성장 속도. 대파를 이렇게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파가 빨리 자라기 때문인데요. 일주일에서 2주일만 지나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초록색 부분의 대파가 자란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좀 더 자세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욕심에 구석에서 오랫동안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결국 대파는 물러버렸는데요. 통풍, 환기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일단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파로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동급수 대파 테크 영상을 시청하셨는데요. 더욱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